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딸기 영상 세 번째고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하면 딸기 재배가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저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양해요. 사실 그 이씨 재배라는 게 환경 제어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씨가 높게 되면 수분 흡수량이 좀 억제가 되게 되고요. 이씨가 낮게 되면 수분 흡수량이 좀 높게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아무래도 정식이라든가 활착기엔 이씨를 좀 낮게 관리하는 게 좋은 거고, 좀 이제 당도가 올라야 돼서 수분 흡수량이 억제가 돼야 될 텐데 이씨를 좀 높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씨를 낮게 관리할 때 또 광도 약하게 되면은 작물이 좀 도복하게 되고 웃자라는 경향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환경 제어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저희가 지금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딸기의 근권이 정말 빈약하다. 100kg 딸기 무게 중에 생체중 기준으로 4kg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딸기는 정말 청근성 작물이고, 청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높은 이씨로 재배할 수가 없고 낮은 이씨로 재배해야 된다. 그럼 낮은 이씨로 재배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거냐? 문제점을 한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들으시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딸기 재배가 낮은 이씨에서 이루어지긴 하네. 근데 나는 이제 근권부를 잘 키웠으니까 조금 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이씨가 높아지면 양분이 그래도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양분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이씨를 높여야겠다. 나 지금 이씨 기준으로 1.0으로 키웠었는데 이씨를 한 2.0까지 키워가지고 딸기를 한번 키워봐야겠다. 다른 사람들 딸기는 생체중 비중이 4%밖에 안 되지만 내 딸기는 생체중 비중이 뭐 10%, 뭐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키웠다고 합시다. 10%나 되니까 좀 이씨를 높여야겠다 라는 생각이 사실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부터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씨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좀 너무 내용이 어렵고 화학적인 내용에서 그렇긴 한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씨는 이제 규정 농도랑 연관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규정 농도 같은 경우는 양분의 원자량이라든가 그런 양분의 그런 그 전하량이 좀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질산체질소 같은 경우는 그 파워가 한 14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칼륨 같은 경우는 그 파워가 한 39 정도가 돼요. 칼슘 같은 경우는 파워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은 칼륨보다 칼륨은 원자량이 39고 칼슘은 원자량이 40이어서 원자량의 파워가 더 높지만, 또 이제 전하량이 칼륨은 1인데 칼슘은 2여가지고 나누기를 하게 되면 칼륨은 39일 때 칼슘은 2분의 40, 20. 그러니까 파워가 좀 다릅니다. 파워 지수가 질산체질소가 14라고 했을 때 칼륨은 한 39. 예로 드는 거예요. 표현하기 쉽게. 그리고 칼슘은 한 20 정도밖에 파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씨를 일괄적으로 높이게 되면 파워가 센 친구들은 많이 늘게 되고요. 파워가 약한 친구들은 조금밖에 안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질소, 칼륨, 칼슘이라고 할게요. 다른 양분을 제치고 질소, 칼륨, 칼슘이 예를 들어 1대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양분액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양분액이 딸기한테 제일 좋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를 2배의 농도로 이씨를 2로 세팅해가지고 양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질소, 칼륨, 칼슘의 비율이 그대로 1대1대1, 그러니까 즉 2배가 돼서 2대2대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가 않고 2대 뭐 4대2, 뭐 2대 4대 2.5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좀 너무 어려운데, 어쨌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씨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게 되면 그 파워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파워가 센 친구들은 더 많이 딸기한테 공급이 되고, 파워가 약한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씨가 1일 때보다 이씨가 2일 때 아무리 파워가 약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공급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분의 절대적인 공급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양분의 밸런스, 양분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처방전이라는 건 양분의 비율 밸런스까지 다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재배자가 임의로 이씨를 조정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농사를 잘 하시는 거겠죠. 그거 진행하시면서 같이 환경 제어도 하시니까. 근데 그런 테크닉이 없이 그냥 이씨만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양분의 공급 밸런스가 좀 깨져버린다 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씨는 함부로 건드는 인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딸기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는 말씀드린 대로 금 발달이 매우 불량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농도 배양의 공급이 어렵습니다. 농도장애를 입으니까요. 그래서 이씨
평균 1 정도. 파프리카, 토마토가 20 평균 3 정도로 재배된다라고 했을 때 딸기는 20 평균 1 정도로밖에 재배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동계 생육되게 되잖아요. 동계 생육을 하게 되니까 광 조건도 좋지가 않고 온도 조건도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광이랑 온도 자체가 낮으니까 환기도 잘 못 시키게 되죠. 더 적극적으로 환기를 시킬 수가 없게 되니까 좀 습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증산작용이 좀 미비되게 되고 증산작용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팁번장애도 쉽게 오게 되고 미량요소 결핍도 쉽게 오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인자가 이어져 있는 거죠. 애초에 칼슘이랑 미량요소를 충분하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칼슘이랑 미량요소를 충분하게 넣어주게 되면 저희씨가 아니라 고희씨가 되니까, 고희씨가 되면 근권부가 약한 딸기는 농도 장애를 입을 테니까 어쨌건 우리가 구색은 갖추지만 구미는 못 갖춰가지고 칼슘도 최소량, 칼슘도 정말 정량보다 부족하게, 그리고 미량요소도 정량보다 부족하게밖에 공급할 수 없는 이런 작물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증산작용도 잘 안 되는 환경 조건에서 자라다 보니까 칼슘 결핍과 미량요소 결핍이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저는 거의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전 무조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오기 때문에 딸기 쪽에 저는 연면시비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칼슘제랑 미량요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계통도 있고 아미노산 계통도 있고 뭐 휴믹산 계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뭐 해주제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써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써야 되는 시기에 정량을 썼을 때 딸기한테 굉장히 이로운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꼭 딸기에 공급돼야 되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칼슘제랑 미량요소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딸기의 생육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칼슘제랑 미량요소제를 간단하게 야라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야라비타 바이오트랙이라는 제품은 해주제예요. 해주제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붕소랑 아연이 꽤나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는 미량요소 복합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외에 또 이제 스타핏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 제품은 100% 다 질소가 없는 전형 칼슘만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이 17% 들어가 있어요. 네. 아까 보셨던 바이오트랙의 해조 추출물이니까 딸기의 동계 생육, 아무래도 해조제다 보니까 저온 장애라든가 동계 생육이 좀 좋지 못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딸기 쪽에 굉장히 결핍이 많이 나오고 딸기에 굉장히 중요한 붕소랑 아연, 특히나 붕소 같은 경우는 그 1편 영상 참고하시면 보실 수 있었겠지만 그 생식생장기에도 붕소를 제외한 다른 미량요소들은 사실 생식생장기에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크지 못하고 오히려 육묘기 영양생장기 임팩트가 더 큽니다 라고 했을 때 붕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육묘기 영양생장기 외에 생식생장기에도 임팩트가 강한 친구였기 때문에 딸기에 굉장히 맞는 형태의 양분 공급이라고 보실 수 있고 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 이제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이 미량요소 결핍이 많이 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많이 오는 게 철결핍이랑 아연 결핍이에요. 아연 결핍을 방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품, 붕소랑 아연이 들어가 있고 높은 농도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질소랑 칼륨 외에 해조 추출물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타핏이라는 제품은 17% 칼슘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농도가 그래도 적당하게 칼슘의 농도가 적당하게 딸기에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바이오트랙, 옵티트랙으로 지금 유통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바이오트랙, 옵티트랙 해조 제품이랑 그리고 스타핏이라는 칼슘 제품은 전부 다 연면시비 제품이긴 하지만 이 안에 뭐 이런 전착제라든가 침투제라든가 뭐 수분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실 제품 자체가 좋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제품의 흡수력이라든가 제품의 좀 이런 임팩트, 제품의 효율성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보증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야라가 유통하고 야라가 만들고 야라가 유통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워낙 믿고 쓰실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제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칼슘제, 지금 보시는 칼슘제, 지금 보시는 해조제 플러스 미량요소 제품들이 딸기에 굉장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은 사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네 번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뵐 건데 저희가 영상 찍을 때마다 뭔가 키 메시지를 전달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키 메시지는 두 가지였죠. 일단 첫 번째, 이 씨는 재배자의 임의대로 조정을 하는 게 사실 바람직한 지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외우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C를 0.1, 0.2 단위로 조정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갑자기 이 C를 뭐 0.5, 뭐 1 단위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사실 공급되는 양분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제 양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딸기의 생리학적인 특성과 그리고 재배상의 특성 때문에 딸기 쪽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 형태의 공급은 저는 두 개를 딱 꼽자고 하면은 칼슘제랑 미량 요소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칼슘제랑 미량 요소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야라가 지금 만든 품목은 칼슘제로 스타핏, 그리고 미량 요소 플러스 해조제가 들어간 것으로는 바이오트랙, 옵티트랙이라는 제품이 있다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의 11항이라든가 더 자세한 제품의 특징이나 스펙 같은 경우는 뭐 야라 쪽에 문의하셔도 될 것 같고, 야라 쪽에 문의하시거나 이제 카카오톡에 야라코리아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